되겠습니다. 좀 줄여놔야겠다. 다 안 보이네. 예, 자 스토리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 여기 이렇게 큰 애 있지? 얘가 얼굴 큰 남자애야. 여기 얼굴 작은 애 있지? 얘가 여자애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사람이 시작하는 거지.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서로 마주치게 된 거야. 네가 내 마음속에 자꾸만 들어와. 이러다가 나 너 너무 사랑해서 네 안에 살래. 이러다가 점점 들어가서 딱 이 순간이 됐을 때가 뭐야? 여자애가 이제 변한 거지. 하하하 남자 난 너의 뭐 마음속에 왕이 되겠어.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연애사야. 조금씩 원을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중요한 그림을 찾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에서 중요한 그림은 1,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몇 번째 그림들이 중요할까? 2번 2번과 2번만 중요해? 4번 4번 이런 그림이 중요해요. 자 우리 이런 걸 두 원이 뭐 한다고 부를 수 있지? 외접한다 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를 수 있지? 내접한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에서는 두 원이 외접한다. 여기에선 두 원이 내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자 외접과 내접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등식이 생겨요. 하지만 그 이외에 이 애매한 경우들은 대부분 부등식이 생기기 때문에 내접과 외접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선생님 원과 원 사이 위치관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무조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해야겠지. 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결의를 선생님이 D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이 D는요. 어때? 두 반지름의 합과 같이. 예. 여기에선 어때? 이 D가 큰 반지름 아래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과 같을 거예요. 선생님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이해 안 가는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이 있고요. 여기 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접할 때는요. 접점과 원의 중심은 항상 무조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근데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이만큼이지. 얘는 큰 원의 반지름 R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R-를 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할까? 요 마지막 그림을 볼 거야. 마지막 그림 어때? 원의 중심이 일치했지. 맞아요? D가 몇이 될까? 0이 되는 경우예요. 자, 우선은요. 외접, 내접,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 요 부분을 잡아서 등식을 채워준 후에 그 후에 부등식 채우는 거예요. 우선 얘부터 채울까? 그래, D는 R-R-보다는 클 테고 얘지? R 플러스 R 보다는 작겠네. 자,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선 식 뭐라고 만들 수 있어? D는 0보다는 클 테고 R-R 보다는 작겠네.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D는 R 플러스 R 보다 크겠네. 요렇게 등식을 잡아낸 후에 부등식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요게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것이 두 원의 위치 관계에 관해서 푸는 문제인데, 자, 옆에 봤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공통 접선의 개수라는 개념이 나와 있네. 자, 지금부터 공통 접선 그리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이와 같이 있을 때는요, 공통 접선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생겨요. 몇 개 생긴다? 4개 4개 생겨요. 자, 여기서는 공통 접선 몇 개 생길까? 몇 개 생길까? 3개가 생겨요. 3개. 자, 그리고 여기서 몇 개가 생길까? 2개가 생겨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몇 개가 생길까? 1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통 접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나왔다면 이 위쪽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와, 공통 접선의 개수가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개수가 다 다르다라는 특징이 보이네. 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배제시키고 다 다르네. 그래서 출제자들은요, 수학 문제를 어떻게 내기 시작했냐면, 이런 표현 너무 빤하잖아.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 이런 표현 너무 빤한 거야. 뭐 두 원이 외접할 때 이런 표현 너무 쉽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문제를 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꼬기 시작했냐? 이렇게 꼬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내는데 두 원이 네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 표현 봤을 때 아, 이거 무슨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물론 바깥쪽에서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와.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원이 몇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세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는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두 원이 외접할 때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원이 두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라는 말은 두 원이 두 점에서 너 이거 좀 적어 놓아야 돼. 땡땡 또 치고 있지 말고 적어라. 예, 두 점에서 만날 때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두 원이 한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뭐라고 해석한다? 두 원이 내접할 때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너무 정신없구나 이렇게 줬더니 좀 분류를 해줄까?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녀석도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이 두 개 싸잡아서 이렇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두 원이 공통 접선을 가지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이 보이면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문제 표현 풀이의 해석이라는 개념이야. 출제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입니다. 항상요, 개념을 너희들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도 개념이 내재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수학 공부는요. 그러니까 많이 받을수록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개념은 몇 번씩 읽는다? 최소 10번. 많이 읽을 땐 20번씩. 깜지도 좀 채우시고 부지런히 개념 공부는 좀 해두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막 보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미적분 올라가서도 보이는 애들이 있고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배우는 개념들이 막 기하 벡터 쪽으로도 넘어가고 미적분 쪽으로도 넘어가고 하는 거니까. 자, 됐으니까 지우면 아직 안 되겠죠? 지워도 돼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 이거 시간 되면 앞에 띄워놓은 것도 좀 해줄 수 있겠다. 자, 우리요 밑에 있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나왔을 때 매번 저 그림을 매번 그림을 그리기는 힘들더라야. 그래서 우리는요 요 표도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중요한 건 뭐야? 내접인 경우가 있고 외접인 경우가 있다지.
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식을 만들었었죠? 자, 중심이 일치할 때는 당연히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입니다. 내접할 때는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시작! R-R 다시. 외접할 때는요? R 플러스 R 다시. 그러면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중심감이 일치하는 경우와 내접하는 경우에는 요 사이가 내부에 있다야. 내부에 있다는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D는 0보다 크고 R-R 다시보다 작다. 자, 내접과 외접 사이에서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R-R 다시보다 크고 R 플러스 R 다시보다 작다라고 만들 수 있어요. 자, 외부에 쓸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 D는 R 플러스 R 다시보다 크다라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쪽에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다. 선생님이 지금요 문제 안 풀고 순수한 핵심 개념만 설명했지. 자,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모와 모의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개념이 너희들이 실제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써먹을지는 좀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그 뒷페이지 2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 땡땡 직각 삼각형 화살표. 뭐라고 쓸 것 같아?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와, 이거 누구 구하는 거랑 비슷해? 현의 길이 구하는 거랑 비슷하지? 예, 직각 삼각형 화살표 피타고라스 정리 되겠습니다. 자, 증명의 원리를 설명드린 후에 공식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공식 쓰는 것보다 그냥 매번 그냥 쭉쭉쭉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공식이 더러워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자, 증명을 할 때는요, 우선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지. 자,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요, 두 원의 중심과 중심 보면, 두 원 보이면 항상 뭘 연결해?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중심과 중심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심과 중심, 이 누리끼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들려는 직각삼각형의 바로 어떤 부분이 되냐면 얘는 무조건 빗변 자리에 놓이게 될 겁니다. 빗변 자리에 놓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리되 공통 접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 남은 한 변으로 잡는다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 뭔 짓을 하나 보도록 하자. 자, 접점 나오면 항상 뭐랑 연결해야 돼? 접점이요? 접점 나오면 항상 뭐랑 연결해야 돼? 예,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고요. 90도 요로 표시해야 되거든. 그래, 항상 요렇게 표시하라고 했어. 자, 그래서 접점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표시를 해뒀어요. 됐지?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뭔 짓을 한다? 바로 이 공통 접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만든대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예,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야. 됐지? 자, 여기서도 만들어 볼까? 바로 이 공통 접선 파란 부분과 평행한 선을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예. 자,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선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선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 지금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되나? 네. 구조 이해 안 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보세요. 자, 원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접점과 접점을 이렇게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자, 이제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 직각삼각형의 핵심은 얘가 빗변이 돼야 된다는 거야. 빗변이 되고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얘가 빗변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저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휙 내려버리면 이게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얘를 내가 원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도 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이 바로 빗변이 돼야 돼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이. 그래서 직각삼각형 만들 건데 이 남은 한 변의 길이는 얘하고 무조건 평행해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평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평행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90도라고 만들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선분 AB의 길이지 공통 외접선의 길이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 녀석을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는 AB 대신에 직사각형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니까 A', B'를 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자, 그럼 A', B''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얘를 표현해 봤더니 와, 선생님, 요 변이라는 건요, 이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예요. 그러므로 큰 원 반지름 R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R''를 이렇게 뺀 길이네요. 그리고 얘는 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D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루트 빗변 길이의 제곱 빼기 R-R''의 제곱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자, 이 녀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선생님이 A''를 B''라고 놓을 겁니다. 즉 A, B의 길이를 구하는 대신에 나는 A', B''의 길이를 구하겠다. 자, 이 빗변의 길이는 그냥 D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때 이 남은 한 변의 길이가 뭐야? 큰 원의 반지름에다 작은 원의 반지름을 더한 거니까 R 플러스 R 다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 씁니다. 루트 빗변의 길이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 다시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선생님이 볼 땐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이 그림을 빠르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 기계적으로. 아직도 그림 이해 안 가세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맨 위에다 적어 놓도록 하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불러볼까? 시작!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다. 근데 공식 외우는 것보다 그림이 빠를 수도 있다는 거. 좀 공식이 어때? 외우기 좀 들어. 그죠? 네.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접선의 길이는 두 원의 뭘 알아야 돼요? 우선 중심 거리 D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뭐를 알아야 됩니까? 두 반지름 모두를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다요. 자, 네. 자, 중심거리 D와 두 반지름 모두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좀 오타가 있다. 두 번째 식이에요. 는 0이 빠져 있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는 0이라고 좀 채워넣으십시오. 는 0이 빠져있지?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으로 해요? 둘 다 한번 해봐. 공식이 편한지 그림이 편한지 이거는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한 방법을 잘 익혀두세요.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예, 요게 는 0이 빠져 있습니다 라고 했죠? 는 0 채워주시고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안타깝지만 둘 다 일반형의 식으로 주어졌네? 근데 우리 뭐 알아야 돼? 중심거리 D도 알아야 되고 반지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얘를 다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얘의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볼을 바꾼 절반 0,2 이렇게 되겠죠. 자, 반지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은요 불러볼까? 시작! 2분의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16 없고 예 없어 너무 없는 게 많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몇 나오겠습니까?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 녀석 가지고 작업합니다. 중심은 볼을 바꾼 절반 3,0 되겠네요. 자, 반지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루트 66에 36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 몇 나옵니까? 3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 첫 번째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뭐예요? 루트 뒤에 제곱이지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지 맞아?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를 제곱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 빼기 0의 제곱 9 0 빼기 2의 제곱 4 됐지? 그리고 이제 빼기 두 반지름의 차예요? 합이에요? 차지. 차를 어떻게 한다? 제곱해요. 오씨. 두 반지름의 차를 1이네 제곱한다. 1. 그래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2, 1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야.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 장혁아 이거 지금 이해해? 힘들지? 예. 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자. 자, 이제요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요 녀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얘는 가만히 봤더니 0,2합니다. 자, 중심이 0,2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원은요 중심이 3,0이라고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반지름 좀 차이 나게 그려야겠다. 그치? 그래야지. 자, 뭐 이만하게 주어졌다라고 치자. 자, 여기에 3,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 아, 나 이 길이 구할 거야. 얘 연결할 거야. 요렇게 작업하고 요렇게 작업하고 연결할 거야. 자, 그래서 구했더니 이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루트 9 플러스 4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요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때 내가 구하려는 길이가 요 길이 되겠죠. 그럼 얘 뭐가 되겠습니까? 얘 제곱하면 13이고 얘 제곱하면 1이니까 요 녀석에 있는 길이는 루트 11을 제곱한 거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요 길이는 몇이다? 루트 12. 답은 몇이다? 2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공식이 편하냐 그림이 편하냐? 공식이 편한 사람, 그림이 편한 사람, 예, 둘 다 불편하구나. 예, 편할 때까지 좀 공부를 해두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다 잡고 가네. 좀 소소한 쓸데없는 것들 빼놓고 중요한 개념은 예, 다 마무리를 짓고 가겠네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다음 시간까지 어지간하면 원의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오세요. 이건 너희들의 뭐야? 기말고사 범위야. 그리고 평자직방 풀어왔냐? 네. 풀었니? 예. 아이씨, 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양심에 맡겨도 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받을게요. 네. 아, 평자직방 버리고 가도 되지. 다 푼 사람만 버리고 가, 선생님한테. 검사하고 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내접이든 외접이든 중심 1, 중심 2, 접점은 항상. 뒤에 오는 말은 뭘까? 아까 한번 설명했습니다. 뒤는 예. 뒤는 아니야? I 플러스 내접이든 중심 1, 중심 2, 접점은 항상 일직선상에 놓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직선상에 놓여요. 일직선상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이 가능하다. 되겠습니까? 그냥 일직선상에 쭉쭉쭉 그려지는 그림이 가능하다. 자, 이래놓고 수업 끝났어 좋아 이러지 마시고요. 밑에 여백 있지. 자, 그 여백에 지금부터 개념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 살펴 없애버리고. 자, 여백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줄 정리할 겁니다. 자, 원이 y는 x 대칭이다 라는 수학적 표현이 나왔어. 내가 문제를 푸는데 원이 y는 x 대칭이다 라는 조건을 주고 있어. 자, 그럼 다시 우리 떠올려보자. 원에서 중요한 건 딱 2개랬어. 뭐 아니면 뭐야? 중심 아니면 반지름이죠. 그럼 저기에 보이는 원이 y는 x 대칭이라는 조건은 중심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 반지름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중심을 내 맘대로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k, k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녀석 가지고 중심만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식 세워봅니다. 시작! x-k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원이 x축 대칭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 주어졌어요. 자, x축 대칭이라 하면 중심을 어떻게 놓으면 좋다? X축 위에 예, x축 대칭. 맞아요. x축 위에 있다. 그러므로 중심을 뭐라고 놓으면 좋겠어? k, 0으로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x-k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원이 y축 대칭이다 라는 표현은 중심을 0,k로 놓고 식은 x제곱 플러스 y-k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럼 중심을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 예, k, 마이너스 k예요. 설마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독립변수야. 심플하게 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종속돼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x-k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제 원이 원점 대칭이다. 이런 표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는 얘기일까? 예, 0,0이라는 얘기이므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원이 x는 a,
대칭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을 뭐로 놓아야 될까? A, 0. 아, A, 아무가. A, 0 주는 게 편하지 않나? A, 4요. K. 이거 똑같이 말했었어. 자, 보도록 할게요. 모르면 뭐 그림 봐야지. 이렇게 했지. X는 A를 좌표 평면상의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거야. X는 A. 그런데 원이요. X는 A 대칭이라는 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중요한 건 X좌표는 항상 뭐라는 거야? A라는 거야. 하지만 Y좌표 내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K. 이렇게.